넌 대체 뭘 원하는데? 나한테서 도망가고 다시 찾아오고 또 밀어내고 이젠 지긋지긋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날 다시 불렀는데? 왜 울고 있는데? 그냥 날 놔줘. 우린 끝났어. 끝났다고? 끝났으면 왜 아직도 나한테 흔들리는데? 솔직히 말해, 넌 지금도 날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뭐 사랑한다고 다 될 것 같아? 가족, 세상, 현실 다 무시하고 그냥 너만 보고 살면 돼. 난 그렇게 못해. 그래, 넌 결국 현실을 택하는구나. 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 차영이 등을 돌려 떠나는 순간부터 내 세상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분명 파티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가득했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녀를 다시 만나면 적어도 침착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어쩌면 이 감각이라도 있어야 지금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한강변 도로를 따라 무작정 차를 몰았다. 도착지가 없는 드라이브, 마치 내 마음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우린 정말 끝난 걸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린 함께한 시간이 많았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 서울 곳곳에 우리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이 날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 앉아봐. 석양 진짜 예뻐. 예전에 차영이랑 함께 갔던 남산타워 전망대가 떠올랐다. 손을 꼭 잡고 해가 지는 걸 바라보던 그 순간,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내가 너무 무심했나? 아니면 그녀가 먼저 멀어진 걸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리고 떠났다. 돌아갈 길이 있을까? 생각에 잠겨 운전하던 그때 옆 차선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끼어들었다.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3개 밟았고 차가 급정거하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한심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끝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영원히 내 감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마주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에 앉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아버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받아야 하나? 모른 척할까? 하지만 어차피 안 받을 수도 없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낮고 단호했다.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 담긴 묵직한 힘, 이건 요청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나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 감정이 낯설지 않다. 아니, 너무 익숙하다. 차영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아버지가 등장했다. 마치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번에도 무슨 말을 들을지 뻔히 알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으러 나갔다. 하지만 나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과 차들이 끝없이 오갔다. 나는 손에 쥔 커피를 몇 번 흔들다가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남는 씁쓸한 맛이 내 기분과 너무 닮아 있었다. 차영과 나는 왜 헤어졌을까?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 서로 너무 바빠서? 아니면 아버지 때문이었을까?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그녀의 번호를 찾아봤다.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받을까? 아니, 받는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폰을 내려놓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차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강북의 한 고급 주택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상하게 갈 때마다 긴장됐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늘 평가받고 훈계받는 공간 같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들어와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 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긴 다이닝 테이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그리고 늘 그렇듯 아버지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엄마는 내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반찬을 집어들었다. 이 집에서 엄마는 늘 침묵하는 편이었다.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도 않는 애매한 거리감.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긴장이 온몸을 감쌌다. 음식이 몇 숟갈 오고 갔을 때였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또 박차영이랑 엮였더라.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꽉 쥐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또 감시하셨나 봅니다. 쓴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어차피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신문에 나왔더군. 내가 모를 리 없겠지. 기사. 나는 그제야 아침에 본 인터넷 기사가 떠올랐다. 차영과 내가 같은 행사장에서 포착된 사진, 회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였을 뿐인데 기자들은 또다시 과거의 관계를 끄집어냈다. 그냥 업무적으로 만난 거야. 별일 아니에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상관없다. 하지만 다시는 그 아이랑 엮이지 마라. 이게 경고다. 언제나처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눌렀다. 저녁 식사는 그 후로도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반찬 몇 개를 집어 먹다 말았다. 이 집에서는 언제나 이랬다. 아버지는 명령하고 나는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 반항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우리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차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나와 달리 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부당한 것에는 분명하게 맞섰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매번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침묵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가벼운 인사를 남긴 뒤 빠르게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한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도대체 왜 나는 늘 이렇게 도망치기만 할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 자신. 나는 언제쯤 이 모든 것들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 그날은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날이었다. 아침부터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때문인지 머리가 복잡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을 벗어나 익숙한 카페로 향했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 회사 근처라 자주 오던 곳이었다. 차영도 이곳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주문하고 빈자리를 찾았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차영이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계셨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하게 올려 묶은 머리. 한눈에 봐도 그녀의 어머니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갈까? 아니면 반갑게 인사라도 할까? 하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발길을 멈췄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차영은 힘겹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차영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거운 감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몇 초 뒤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차영은 그런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도 눈물이 고인 듯 보였지만 애써 참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만 가족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줄곧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기대, 통제, 간섭.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나 자신이 가장 불행한 줄 알았다. 하지만 차영도, 그녀도 똑같이 가족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난 건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던 걸까? 나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와서 그녀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걸까? 우린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을 걸어볼까? 나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채 카페 한쪽에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카페에서 그녀를 본 후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차영을 찾아갔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가 있는 곳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를 핑계 삼아 연락을 하면 그녀는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차영이 퇴근할 즈음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건물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가 건물 문을 열고 나왔다. 어두워진 거리 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한눈에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둘 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차영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할 말 있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할 말, 우린 그냥 일로 만난 사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알잖아.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차영은 살짝 뒷걸음질 쳤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차영, 나를 피하는 이유가 뭐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작은 흔들림을 포착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떨고 있어.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영, 만약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말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어딘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차영은 무언가의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차영, 무서워하지 마. 난 여기 있어.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 보였다. 그날 이후로 차영은 나를 피했다. 일이든 사적인 자리든 마주칠 법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칠 생각일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차영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몇 초 동안 쳐다봤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리사,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금 떨리는 듯, 그리고 지친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몰았다. 그녀가 있는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밤이 깊어진 서울, 강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하얀 코트를 걸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마치 손끝에 남은 온기라도 잡으려는 듯이.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옆에 앉았다. 늦은 밤에 무슨 일이야? 차영은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요즘 계속 고민했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우린 가족을 이길 수도 없고 사회를 이길 수도 없어. 그냥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결론이 아니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차영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과 함께 나는 등을 돌렸다. 차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 나갔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녀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멈춰 섰다.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이별을 말한 건 그녀였지만 이 상황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돌아서서 그녀를 안아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이대로 가야 할까?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한강공원을 천천히 벗어났다. 차영의 흐느끼는 뒷모습을 남겨두고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예전처럼 다시 놓아줘야 하는 걸까? 그녀가 원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다. 나는 한 번 놓쳤던 사람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잃고 싶지 않았다. 차영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회사 일을 대충 정리하고 따로 시간을 냈다. 차영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하나씩 생각해봤다. 첫 번째는 가족이었다. 차영의 어머니, 그리고 내 아버지. 두 사람 모두 우리가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차영과 엮이는 걸 싫어했고 차영의 어머니도 그녀가 원치 않는 길을 가기를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걸까? 차영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그녀가 무서워한다고 했던 그 감정을 떠올렸다. 가족의 반대,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차영이 다니는 회사 근처로 갔다. 일이 끝날 시간이 되자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회사 건물을 나섰다. 길 한복판에서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차영은 놀란 듯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걸어왔다. 왜 또 왔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리사, 이제 그만해. 다 끝난 일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내 말에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너가 무서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끝나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 차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포기할 생각 없어. 한 번 놓쳤던 거 후회하고 있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날 믿어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까지. 이번에는 절대 그냥 놓지 않을 생각이었다.